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구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186명, 사망자가 32명, 격리 해제된 사람은 34명인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배경에는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 전수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이 코로나19 사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저희 TBS는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현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확진 현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186명입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가 29명으로 발표된 이후에 대구에서 3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확진 현황 살펴보면요. 우선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은평구에서 48살 여성의 확진 소식이 추가로 들려오면서 이제 서울 시내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확진자 가운데 현재로서는 은평 성모병원과 관련된 사례가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동구 주상복합건물과 관련된 확진자가 현재까지 모두 12명으로 확인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집단 발병 사례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성북구 장이동에 사는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그제는 그 아내와 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직원이 일하는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입주민 부부 2명을 시작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4명과 직원 가족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구와 용산구, 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치구별 환자를 보면 송파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종로구, 강남구, 노원구, 은평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회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요? 네, 어제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잠시 멈춤에 경기도가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멈춤이란 2주간 사회적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서울시의 코로나 예방책인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큰 비용이 소요돼 물론 망설여지는 측면은 있지만 장기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현재 단기적 피해가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란 장애인과 노인 등의 집단 수용시설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클러스터 대책반을 운영하거나 요양병원 특별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도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네, 은평구 은평병원과 서초구 소방학교, 송파구 잠실주 경기장 주차장의 선별진료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 진료소는 이제 내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요. 기존에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검체 채취 시간과 검진 시간을 최대 10분으로 줄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방문자가 차에 탄 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환자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기자 간 감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병무청 소속 의사들을 우선 선별 진료소에 투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사를 비롯한 의료 지원 인력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희망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하루 5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벌써 나흘째입니다. 정부는 3월 초를 확산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확산 추세가 어떤가요? 지금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5,000명, 6,000명이 아니라 7,000명, 8,000명도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난달 29일 909명이 추가 확진을 받은 이후에 벌써 3일 연속으로 600명가량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예. 걱정되는 거는 검사 중인 인원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10,000명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검사 중인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새로 검사를 신청한 감염 의심자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빠르게 감소하거나 잡힐 거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때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확진자와 더불어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어제 하루 동안 대구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또 자가격리 중에 사망한 사례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경기에서 숨진 지난 몽골인을 제외하면 네. 사망자는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만 봐도 하루 500명씩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다 보니까 대구는 확진자를 다 모두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고 2,000명가량이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 격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공무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확진자 자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가 이제 발견된 적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뭐 줄어들려다가도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겠다. 이제 네. 경증 환자는 그쪽에다가 두고 중증 네. 환자 중심으로 병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6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을 마련했다. 생활치료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직 1,400명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구시장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예. 좀 확보해달라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네. 이 긴급 명령권이라는 게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초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법에는 그 비상사태가 전시이고 또 단서가 있습니다.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청와대는 현재 그 방법은 어렵다고 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습니까? 먼저 중대본이 다음 주 초까지 생활치료시설 대구 경북 지역에 2,000명 자리 마련하겠다 확답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800억 가까운 목적 예비비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에 2차례에 걸쳐서 1,000억 원가량을 지출한 데 이어서 추가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 돈은 대구, 경북 취약계층 그리고 네.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1차적으로 먼저 쓰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굉장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잖아요.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지원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데도 투입이 됩니다. 예. 또 유치원과 학교 지금 계약을 안 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무급 휴가를 쓰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좀 적게 볼 수 있도록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앞으로 감염 의심 환자가 이제 검사를 거부할 때 정부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네네. 방역 확대를 위해서 군 의료 전문 병력을 1,000명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동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서울도 확진자가 100명에 근접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서울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방사 병력과 제독 차량을 지원받아서 시내 방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뭐 정부하며 의료계 또 시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내가 감염이 의심되거나 혹시 코로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전화하는 번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1339 콜센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0 다산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묻거나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상담사들이 하루에 수만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장난 전화를 하거나 거짓 제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콜센터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본부 1339 콜센터는 하루 수백 건이던 문의 전화가 코로나 사태 이후 3, 4만 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스크 구매처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선별 진료소 위치 등을 묻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에도 매일 2만여 건의 상담 문의가 쏟아집니다. 다산콜센터 하루 전체 상담 건수 중 코로나 관련 문의는 1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신도 집단 감염 소식 등 주목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3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확진자가 새로 나오면 자신도 간접 접촉자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가장 많고 자신의 주변에 신천지 신도가 있다며 감염 여부 검사를 요청하는 질문도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운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책을 묻거나 직원 유급병가 지원 방법을 묻는 질문도 자주 묻는 질문 상위 5위권에 듭니다. 코로나 여파로 생긴 여러 복잡한 사정들도 접수됩니다. 결혼식 등 여럿이 모이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미루게 되면서 계약업체와 갈등을 빚다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하객 인원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을 하거나 환불을 요청을 했더니 식장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아 많은 인원이 가는데 가지 말라고 홍보는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 않아라고 해서 억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상담사를 허탈케 하는 황당한 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옵니다. 본인이 신약을 개발을 했다. 이런 약을 쓰면 좋지 않겠냐. 이걸 왜 안 쓰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가 소금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소금으로 만든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1339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다산 콜센터 측은 상담사들을 배려해 무례하고 장난스러운 문의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요즘과 같은 상황에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세워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난 전화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예. 또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 중에 매점매석하는 것, 또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캐내서 유포하는 것 모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 모두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1339에 거짓으로 코로나 감염 신고를 한 사람, 또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해서 장난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 네.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식들도 있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도움과 온정을 베푸는 분들도 계시죠? 네, 지금 경제적인 타격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네. 임대료 낮춰주기 이런 활동도 네네네. 보이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에게 먹을 걸 갖다 주거나 하는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모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성금 수탁 업체엔 지난달 28일까지
425억 원이 모였습니다. 많은 금액이 모였군요. 네, 이 성금은 현재 자치단체가 지정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네. 환자 곁에 있는 의료진들이 조금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지금 생필품 사러 나가기도 어렵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식제품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금에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구 시민단체가 1339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1339 굉장히 친숙한 번호가 돼버렸죠, 이제. 그렇죠. 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번호 딴 건데 계좌에다가 네. 1,339원, 아하. 조금 더 많이 쓴다면 13,390원 이렇게 아. 보내주면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돈은 대구 지역에 있는 병원에 지원하는 데 쓰이고요. 지난 주말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2천만 원가량 모였습니다. 네. 또 이 정보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이야기를 돌려서요. 오늘이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쟁점은 역시나 코로나19에 관한 얘기일 텐데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예, 대정부 질문 시작하기 전부터 코로나 대응을 놓고 공방, 또 추경 줄다리기 예고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분야가 진행됐는데 분야와 상관없이 주제는 항상 코로나였습니다. 그랬겠죠. 네, 아마 오늘도 코로나가 될 것 같은데 네. 정부가 대응을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확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사태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얘기보다는 그냥 책임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네. 특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이후에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시기를 차고 왔는데 그게 정치 세력,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증거다, 아니다. 이런 논쟁까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자 그리고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는 그 시계가 코로나의 핵심이냐. 그러게요. 네,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닐 텐데 네. 말이죠. 지금 긴박한 현장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하면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정부 질문 분야는 교육, 사회, 문화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서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진단해보고 이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법들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의료원 조승현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코로나19 특집 방송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맡아주고 계시는 분이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확진자가 늘었을지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나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국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절대적인 수치가 주는 불안감 이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는 일단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검사가 마무리 단계고요. 예. 그리고 대구 시민들 중에서 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또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시민들 중에서는 그 증상이 나타난 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지금 확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며칠간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야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조승현 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일리가 당연히 있는 얘기고요. 네. 다행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하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문제가 됐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대한 철저한 역학적인 방역과 그 기타 지방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의료인과 결국은 행정력과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의 합심을 하면 제가 보는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중앙 정부의 어떤 철저한 준비와 행정력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집중돼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4천여 명이 이런 단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늘어난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을 이 확산세를 꺾을 중요한 시점이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2월 16일 날 대규모 종교 집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월 16일 날 감염되신 분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기간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그분들이 지난 2주 동안에 전파시킨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2월 말부터 이제 3월 초까지 증상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얼마나 될지가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 초 정도에 가늠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대구 경북에 국한되어서 제한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런 추가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네. 이제 이번 고비가 신천지 대량 감염 고리에서 시작된 전파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확진자 수치만 보고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시기적절하게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확진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강 기자님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3월 2일부터 이제 바뀐 지침대로 지금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좀 대구 경북의 상황이 약간 열악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환자들이 한 80% 정도가 경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증 환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특별한 의료진의 조치 없이도 그냥 가볍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고 지나가는 환자들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치료센터에서 격리 수용만 해서 전문적인 의료진이 관찰을 하는 곳으로 치료를 가름을 하고요. 네. 이제 대신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혹은 뭐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같은 네. 이제 만성 질환 환자들 그리고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 환자, 이식 환자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만에 하나 있을 이제 사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네. 의료진이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바뀐 이제 치료 체계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중증 환자들 중에서
그 집중적인 의료진의 치료 관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 며칠 새에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 주가 지나가면 좀 가닥이 잡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확진자 80%가 경증 환자다. 이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생활치료센터 역시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설 확충 문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자택 대기자만 2천여 명 정도라고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금 가장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기로 했으면은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생활치료센터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경증 환자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생활치료센터가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와 대구 경북은 이번 주까지는 한 1,000실 정도를 확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2,000실 정도를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예.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번 주 안에 한 2,000실 정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좀 그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격리 수용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예. 이제 아무래도 3월 2일 날 방침을 전환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시설들이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좀 최대한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렇게 경증 환자들을 분류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치료 체계를 바꾼 이후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결과적으로 후향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신천지 사태를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의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행히도 다른 지방으로 지금 그런 게 급격히 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지방에 대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왕 벌어진 사태이니만큼 총력을 다해서 대구 경북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메르스와 비교를 했을 때 전파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의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의 국내 치명률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이제 그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치명률은 0.6% 정도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 중국이 3.6%,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가 2.2%, 근데 일본이 2%, 그리고 이란이 5.5%예요. 우리나라와 차이가 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데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중국이나 이란 등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의료 관리 체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환자들 관리를 비교적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환자 발생 비율 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대 환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에서 경증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이나 혹은 이란이나 이탈리아,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 그리고 또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등의 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망자들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나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0.6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지금 4~5% 정도의 70대 이상의 고령자 사망률도 계속해서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확진자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이 격리 해제되는 확진자 속도가 좀 더뎌서 이게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치명률이 혹시 높은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 중에서 중증 이상 환자가 41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증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경증, 중증, 심각 단계로 나눈다고 보면은 네. 우리가 보통 중증이라고 할 때는 호흡은 할 수 있대 산소 공급이 필요할 정도로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 네.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고열을
고열이 해결되지 않는 환자 한 38.5도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환자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주 고령인 환자들을 보통 중증 분류에 집어넣게 됩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의료시설에 입원을 한다든지 하는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최일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걱정들도 많습니다. 물론 감염 위험도 있겠지만 이 노동 강도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많은 피로가 누적되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감염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진들이 결국은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의료진들의 그 근무하는 환경 자체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네.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의료진들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가 메르스도 겪어봤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기 병원을 문을 닫고 온 의사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네. 또는 병원들도 거기에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충분한 보상이 안 와서 나중에 결국 피해자로 남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장이 있어줘야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 최전선에 나서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또 일반 대구 시민들의 확진자 추세도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도 중에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한 60% 정도가 양성 확진을 받았었고 네. 그 인원들이 지금 초기에 늘어난 확진 환자 인원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건 정도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10% 정도가 양성 확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과 그 교인들의 지인들이나 혹은 네. 동료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3차 감염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네. 그 결과가 이제 한 1만 1,000건 중에서 10% 정도가 확진을 판정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 비율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대구 시민들 중에서 유증상자 중에서 검사를 해보면은 네. 그 중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좀 이따가도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대구 경북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고 대구 경북 지역 바깥에서 신천지 교인들이나 혹은 다른 시민들 중에서 이제 유증상자 그리고 또 유증상자를 검사했을 때 확진자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군요. 어쨌든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구가 유령 도시가 됐다, 뭐 이렇게들 말들을 하십니다. 감염이 꼭 되지 않았어도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요, 또 경증 환자들의 죄책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대구 시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사실 또 남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트라우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PTSD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양상이 사실은 극심한 혐오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의 그 외상적인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혐오나 피해 의식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적에 그것이 누구로부터 쉽게 말하면 어느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고 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렸다라는 이러한 투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혐오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 옛날의 사건이나 뭐 네.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데 이제 트라우마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도 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물론 이건 규모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연대 같은 어떤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가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신천지 유증상자의 확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방역망 통제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없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은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른 지역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 신천지교회의 대량 감염 사태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을 우리가 지금 잘 통제하면은 예. 우발적인 굉장히 특수한 다른 상황이 또 생기지 않는 한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확산세는 좀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예. 이 대목을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재 신천지를 향한 강제 수사 또 조치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고발과 함께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 강압적 조치들이 방역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법률적이거나 어떤 그 범죄에 관한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은 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거의 99% 정도의 네. 증상에 대한 파악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대구 이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신천지 신도라고 그래서 크게 확진율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과연 이 확산세가 멈출 것이냐 하는 판단은 또 별도고 그동안 포교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적 정서상으로야 당연히 속이 시원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을 거라고 네. 생각하지만 조금 냉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네. 해봐야겠군요. 강양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방금 조 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까만 이제 국민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는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보통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걸 이제 다른 책임을 좀 전가하고 싶고 그리고 좀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지금 가지고 있는 울분이라든가 분노를 좀 표출하고 싶은 네.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보였던 그리고 또 보이고 있는 이제 신천지 교단이 이제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그 정치인들이나 혹은 그 행정당국의 압수수색 찬성 같은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한 86.2% 정도가 이제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만은 그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학이나 혹은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렇게 특정 집단을 낙인 찍어가지고 막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자꾸 뭐 숨거든요. 네. 그 증상이 나타나도 혹시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숨고 밝히지 않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특정 집단의 낙인을 찍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들도 한 번쯤 이렇게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태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성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맞는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매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주제죠. 마스크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는데요.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가 매일 50만 개 이상의 공적 마스크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 체감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존의 마스크 유통이
실제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마스크의 한 50% 정도를 공적 판매 비율로 이렇게 묶어놓고, 뭐 50에서 80% 정도를 공적 판매 비율로 묶어놓고 마트나 우체국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의 마스크 공급선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루트를 새로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마트나 우체국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마스크 유통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온라인 유통사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시장과 그리고 정부의 공적 통제가 이제 뭔가 매치가 안 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스크에 대한 과한 집착,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마스크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번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토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그 어떤 마스크에 대한 기준, 정책적인 부분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니까 어제 식약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새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기준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고 또 일회용 마스크도 재사용해도 된다. 라는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 지침대로 일회용 마스크도 깨끗하게 관리만 하면 정말 재사용이 괜찮은 건지 마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원장님. 저는 뭐 근본적으로 마스크의 사용이나 효능에 대해 사실은 좀 국민들이 어떤 의학적 판단보다는 어떤 사회적 현상 또 이 불안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마스크를 왜 쓰느냐 하는 거는 이제 서구적으로 보면 마스크를 보통 마스크와 호흡기로 분류를 하거든요. 실제로 독성 물질이 가득 찬 공간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예를 들어 N95 마스크 같은 것들은 호흡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 내 몸에 나가는 어떤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예. 오염된 공기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개념에서 본다면 호흡기 기능을 쓰는 마스크를 쓰는 게 옳은데 사실 그럼 뭐 NF94 이상이나 95 이상을 써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상태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재사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보면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얘기 같고요. 아니 그 침에 젖어서 오염된 마스크를 2번, 3번 쓰는 거를 권장할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현재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제가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용납해도 되지 않겠다 하는 그냥 하한선을 제시한 걸로 보고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끔 국민들이 좀 잘하도록 교육을 하고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마스크 가격도 이게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마스크가 없어서도 못 사고 또 너무 비싸서도 못 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시민들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강력한 조치 또 대책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나 검찰에서 마스크 매점 매석과 관련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것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 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화끈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은 집에 있는 면 마스크를 그 정전기 필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비말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BS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과 가짜 뉴스들이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빠르게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온라인에서 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코로나19 자가진단법. 이런 게시글이 떠들고 있는데요. 10초 숨 참기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강 기자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대만에서 나온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인데요. 예.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대만에서도 이미 가짜뉴스라고 판명을 했었는데 조 원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원장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10초 숨 참기요? 예. 뭐 호흡 기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뭐 역할은 되겠지만 네. 그것이 뭐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코로나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증상은 보통 감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오히려 그보다 약할 수도 있는데요. 대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열이 좀 한 반 정도 이상에서 난다고 돼 있고 목이 좀 아프거나 따끔거리고 그리고 온몸에 무력감이나 근육통이 살짝 오고 네. 그다음에 기침이 오고 가래가 오고 만약 폐렴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는데 물론 콧물이나 이런 사소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콧물이 나면은 뭐 아니라는 운동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네. 하여튼 평상시랑 몸이 컨디션이 다르다 그러면 일단 한 번쯤은 지금 같을 때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숨 참기로 코로나 여부를 알 수는 없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권고안이라는 제목으로 또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콧물이 나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네. 모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감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콧물이지 않습니까? 네. 콧물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볼 수는 전혀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다양한 소독 방법들이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락스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락스를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면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락스 성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65%에서 70% 이상 정도 되는 알코올이나 혹은 락스 성분이 분명히 소독에 효과가 있는데 네. 대기 중에 뿌리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실내의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락스로 소독을 할 때는 표면에다가 뿌린 다음에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걸레에다가 묻혀가지고 이제 닦아주는 것이 실내 소독을 하는 방법이지 대기 중에 뿌리는 것은 절대로 권장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보다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 관리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뭐 역시 늘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겁니다. 손 씻기. 왜냐하면 사실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뭐 침을 튀어가며 오랜 시간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이고 네. 또 이제 특히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 또 불안감 때문에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병원 같이 환자들이 많은 데는 가는 거는 뭐 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열심히 씻고 대중이 밀집한 장소를 피하고 예. 또 병원 같은 환경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만 방문하는 이런 일상생활의 에티켓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스트레스, 또 심리 방역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방역 당국이 데일리 발표하는 내용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네. 소셜 미디어에 이제 전파되는 불안을 좀 자극하는 그런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정보보다는 TBS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심신의 건강 상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강 관리가 잘 되면 바이러스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 조승현 원장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소위 가짜뉴스라고 하는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다 보면 네. 사실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최소한으로 그 정부에서 나오는 공신력이 있는 정보를 접하고 또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는 반드시 받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인천시 의료원 원장 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TBS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코로나19 특집 방송 TBS는 내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